정순왕 후 송씨, 패비의 운명 속에 숨겨진 강인한 생존기는 무엇일까요?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운명을 맞이했던 왕비 중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실까요? 한때는 지존의 반려였으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패비가 된 여인.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마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에도 그녀는 수십 년의 모진 세월을 꺾이지 않는 의지로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바로 어린 단종의 왕비였던 정순왕 후 송씨의 이야기죠. 과연 그녀는 어떻게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훗날 강릉의 황후라는 경이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저 비극에 잠긴 연약한 여인이 아닌 거대한 역사적 경랑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지탱하며 끝내 재평가받은 한 인물의 강인한 생존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걸의 진면목,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함께 파헤쳐보는 뜻깊은 시간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불굴의 의지, 그리고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에 대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15세기 중반, 격동의 조선 한복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40년, 명문 여흥 송씨 가문에서 태어난 고귀한 혈통의 소녀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훗날 정순왕 후가 될 송씨입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15, 어린 나이였지만 뛰어난 가문 배경과 더불어 단아하고 현숙한 품성으로 일찍이 주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죠. 그리고 1454년, 그녀는 13살의 어린 왕, 단종의 왕비로 간택되어 찬란한 궁궐에 첫 발을 들이게 됩니다. 붉은 비단의 금실로 섬세하게 수놓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무백성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 왕비의 자리에 오르던 그때 그녀의 마음은 어떤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을까요? 아마도 어린 왕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도 짧았고 오히려 불안정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린 왕 단종의 즉위는 처음부터 위태로운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죠. 문종이 병약한 몸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단종이 갑작스레 왕위에 오르자 왕실은 권력을 탐하는 세력들에 보이지 않는 각축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은 서서히 자신의 거대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어린 왕과 왕비는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맑은 눈빛에는 순수함과 함께 다가올 비극을 예감하는 듯한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3년, 피바람이 부는 계유정난이 발발하고 맙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등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의 충신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며 순식간에 권력을 장악했죠. 궁궐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어린 왕 단종은 그 거대한 폭력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 상황이 되고 실질적인 권력은 수양대군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정순왕 후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어제까지 지존의 아내였던 자신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을 겁니다. 폐위된 남편 단종은 이듬해인 1457년 결국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멀리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름조차 빼앗긴 채 쓸쓸히 궁궐을 떠나야 했던 단종. 그리고 그를 지켜봐야 했던 정순왕 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비참하게 유배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과연 어떤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단종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에게도 똑같은 비극적인 운명이 닥칠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별은 다시 만날 기약 없는 슬픈 작별이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단종이 유배를 떠난 직후 정순왕 후에게도 가혹한 운명이 찾아옵니다. 그녀 역시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노산군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처참하게 강등되었죠.
화려했던 궁궐에서 쫓겨나 동대문 박숭인동의 초라한 사가로 거처를 옮겨야 했던 정순왕 후. 찬란했던 왕비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부여잡고 그녀는 익숙했던 궁궐을 등진 채 무거운 발길을 옮겼을 겁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왕비로서의 존엄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의 깊은 절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18배 어린 나이에 세상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보였죠. 하지만 이것은 정순왕 후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 속에서 피어날 강인한 생존기의 서막이었을 뿐입니다. 궁궐의 화려한 단청 아래 살았던 왕비의 삶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처절한 생존의 터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패비가 되어 동대문 박작은 초가집의 거처를 정했으니 그곳은 과거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공간이었죠. 한겨울 매서운 바람은 벽 틈새로 스며들어 살을 내는 듯했고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해 굶주림에 시달리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찬바닥에 웅크려 앉아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실의 존귀한 여인에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현실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단종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절과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비극의 끝을 보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죠.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멀리 유배 간 남편 단종의 안녕을 빌고 또 빌었을 겁니다. 그렇게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그녀의 귀에 닿았습니다. 바로 남편 단종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죠. 그 소식을 들은 정순왕 후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을 겁니다. 남은 삶의 유일한 이유였던 단종마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녀는 아마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정순왕 후의 모습은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비극의 끝을 보여주는 듯했죠.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의 절규는 얼마나 깊고 처절했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그녀에게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주저앉아 있을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녀는 비록 몸은 비천한 패비였으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왕비로서의 강인한 자존심과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남겨진 삶을 어떻게든 이어가야 한다는 숙명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궁궐의 공주도 왕비도 아니었죠.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동대문 박시장에서 그녀는 소박한 물건들을 팔거나 밤새도록 바느질 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했을 겁니다. 고운 손으로 바늘을 잡고 야른 천을 꿰매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왕비의 흔적보다는 처절하게 삶을 이어가는 한 여인의 강인한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순왕후는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생존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유지가 아니었죠. 그것은 단종의 비극을 기억하고 언젠가 올지 모를 명예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숭고한 기다림이자 거대한 역사의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 의지의 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비록 왕실에서 버림받았을지언정 결코 존엄을 잃지 않는 한 인간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수십 년간 이어질 고통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정순왕후는 어떻게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은 비극을 넘어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